1장에서 이상확률 분포를 배웠죠. 1개, 2개, 3개, 뭐 1회, 2회, 3회 이렇게 셀 수 있는 걸 우리가 이상확률 분포라고 했는데 무게 또는 길이처럼 연속적인 것을 자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확률 분포를 우리가 연속 확률 분포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이상 확률 분포는 함수로 나타내면 확률 질량 함수였거든. 그래서 그래프가 막대 그래프 모양으로 나왔고 이때 확률은 함수값이 확률이었어요. 자, 연속 확률 분포는 확률 밀도 함수를 가집니다. 그 다음에 그래프의 모양이 연속 함수예요. 그럼 얘는 뭐가 확률을 나타내냐? 그래프랑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가 확률이에요. 자, 연속 함수죠.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에요. 뭐겠어요? 정적분이지. 그래서 이 범위에 대한 확률을 구하시오 이러면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확률 밀도 함수 fx, dx 예구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수트에 나오는 정적분을 진짜로 계산을 해야 되면 여기까지는 잘 안 나와요. 그냥 개념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특히나 뒤에 나가는 정규분포는 이 확률 밀도 함수가 지수 함수거든요. 근데 그냥 지수가 아니고 얘가 나오는 지수 함수. 그래서 미적분까지 하셔야 돼요. 근데 얘까지 계산이 아니죠. 이런 게 있다 정도까지만 보여주고 계산은 안 합니다. 그래서 정적분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가끔씩 이런 학교들은 정적분까지 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적분이 확률값이랑 같겠구나 정도 개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어려운 정적분은 안 냅니다. 단순한 정적분을 낼 거고 일반적으로 확률 밀도 함수를 1차 함수로 줘서 넓이를 구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시고 얘가 확률이잖아. 그 뜻은 뭐냐? 전체 넓이는 무조건 얼마 나와야 된다? 1이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상확률 분포에서는 함수 값이 확률이었지만 연속 확률 분포는 그래프와 x축을 둘러싼 부분의 넓이가 확률이고 그 전체 넓이는 몇이 돼야 된다? 1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한번 예제를 좀 보면 여기에서 정된 연속 확률 변수 x라는 놈이 있대요. 그거의 확률 밀도 함수 fx가 존재하는 다음 조건을 알려주겠습니다. 어떤 조건이냐? 첫 번째 우함수래요. 두 번째 여기까지의 확률이 여기까지 확률도 5배래요. 그때 요거 구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1이라는 얘기거든. 근데 우함수잖아. 그러면 확률 밀도함수를 그렸을 때 이쪽은 확률이 얼마일까? 전체 합해서 1이어야 되니까 이쪽에서는 0.5 이쪽에서도 0.5 해서 전체가 1이 돼야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확률 변수 x가 2분의 3부터 2까지의 확률이 0부터 2분의 3까지 확률이 5배래. 그러면 요만큼의 확률 값을 a라고 놓으면 얘는 몇 a가 돼?
5a가 아니. 그럼 여기는 6a고 얘가 2분의 1이래. a는 12분의 1이 되겠죠. 그럼 구간을 좀 나눠보자. 2분의 3까지니까 자, 여기에 해당되는 확률값이 얼마? a예요. 여기까지 5예요. 그러면 요만큼이 12분의 1, 요만큼이 1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 얘는 얼마예요? 여기니까 요만큼이겠지. 그럼 얼마야? 6분의 1이다. 해서 값을 6분의 1 이렇게 내주시면 됩니다. 또는 여기에서 정의된 확률 변수 x래요. 그리고 확률 밀도 함수 얘래요. 그때 구간별로 나누어져 있네요. 분기형 함수고 요거래요. a-b 구하래요. 그럼 자, 얘를 그려봅시다. a에서 출발해서 1 이렇게 생겼겠지. 그 다음에 뭐 b 한 이 정도로 할까? 이러한 확률 밀도 함수일 거예요. fx가. 그때 여기가 6분의 a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는 삼각형이니까 윗변 1, 높이 a, 넓이는 요거겠죠. 그때 요 두 개 합친 게 얼마여야 돼? 1이어야 돼요. 그럼 얘는 이거니까 6분의 4, 3분의 2 a는 2분의 3이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러면 여기 넣으면 얘는 얼마겠어? 4분의 1이 되겠네. 그럼 요 넓이가 4분의 1이에요. 그럼 윗변 1, 높이 b b는 2분의 1이라는 게 나오겠죠. 따라서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수능에 어떤 정도 난이도로 나오냐, 내신 기출됐던 거고요. 확률 밀도함수가 이렇게 생겼대요. 확률 변수 x의 범위는 당연히 0부터 a까지고, 그 다음에 중계 이거고요. 요거래요. 이때 요거 구하래요.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여기부터 봅시다. 요만큼이 얘죠. 그 다음 요만큼이 얘일 거야. 그 두 개 뺀 게 4분의 1이래요. 그럼 요만큼 값을 k라고 했을 때 얘는 1-k거든요. 그럼 k에서 1-k를 뺐더니 4분의 1이 나왔대. 이게 되겠죠. 아, 얘 8분의 5. 얘 8분의 3이구나. 그럼 첫 번째 뭘 얻을 수 있냐?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얼마야? 이게 되겠지. 이 삼각형의 넓이는 a-p 더하기 c. 요걸 하나 얻을
수 있지. 그럼 생각해보세요. 루트 5보다 작대 x가 그때 확률이 2분의 1이래. 근데 이미 요만큼이 2분의 1보다 커. 그럼 루트 5는 어디 정도 있어? 여기 정도에 있겠죠. 왜? b를 넘어가는 순간 2분의 1보다 커져 버리잖아. 2분의 1이 딱 되려면 이 b보다는 루트 5가 작아야 되겠지. 그럼 루트 5 요만큼의 넓이는 윗변 2분의 1 곱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거든? 근데 규율이가 얼마야? 얘는 b 증가할 때 c 증가했으니까 요게 되겠죠. 그럼 b분의 c 루트 5 얘가 얼마다? 2분의 1이다. b분의 c는 5분의 1이라는 걸 얻을 수가 있죠. 그렇다면 b는 5c지. 대입하면 2분의 1 값이다. 자, b가 5c래. c는 2분의 1이네요. 그럼 b는 2분의 5가 되겠지? 여기다 넣어서 A값 구해주시면 됩니다. 한 요 정도 나오는 게 모의고사 또는 수능 또는 여러분들 내신에서 한 객관식 한 마지막 쯤에 나올 수 있는 유형이고요. 자, 이 연속 확률 분포에서 이제 배우는 게 이 확률 질량함수에서는 뭐가 있었어요? 이항 분포가 있었잖아. 얘는 정규 분포가 있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배울 거거든요. 정규 분포가 뭐냐? 지금 보셨다시피 이 확률 밀도 함수는 종류가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해서 일일이 넓이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이 확률 밀도 함수의 개형을 정해놓은 건다고 생각하시면 돼. 고등학교 때 배우는 통계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측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제한 조건을 많이 걸거든요. 그 중에 하나의 장치입니다. 그래서 저 확률 밀도 함수의 개형을 어느 정도 약속을 하고 가겠다. 그게 정규분포고 확률 변수 x가 연속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이거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 문장을 기호로 어떻게 표시하냐? 정규 분포는 n입니다. 이항 분포는 b 이거였죠. 정규 분포는 n으로 나타내요.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뜻이 이 뜻이에요. 그럼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의미가 뭐냐면 정규 분포의 그래프의 개형은 평균이 축인 대칭함수예요. 대칭함수고 종 모양입니다. 그리고 x축을 점근선으로 가져요.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생겼냐? x축이 있고 평균이 있어요.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종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 거. 이걸 정규분포라 그래요. 그렇다면 이 m 값에 따라서 그래프가 여기 그려질 수도 있고 여기 그려질 수도 있거든. 그래서 평균의 역할은 그래프의 위치를 결정해요. 그럼 표준편차는 얘가 개형을 결정해요. 어떤 개형이냐? 표준편차가 크다 라는 얘기는 평균으로 모여있는 집중도, 밀집도가 낮다라는 얘기거든. 더 많이 퍼져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평균이 높이가 낮아지고 좀 더 펑퍼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의 표준편차가 시그마 1이면 얘는 시그마 2라고 할 때 시그마 1은 시그마 2보다 작다라고 볼 수 있어요. 뜻은 얘가 작으면 요 평균에 대한 집중도가 확 올라가거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돼. 극단적으로. 그래서 이때는 얘의 표준편차가 제일 작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개형을 결정하고 얘가 위치를 결정해요. 그래서 이거의 의미는
평행이동에서 그래프가 겹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이걸로 줄 겁니다. 조건을. 그럼 여러분들이 해석을 어떻게 하셔야 된다? 아, 두 개의 표준 편차가 같구나. 또는 요걸 줬을 때 표준 편차가 같은 걸 줬어. 그러면 아, 그래프의 개형이 같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기분포를 따른다를 그래프의 개형은 어느 정도 정해놓고 가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m 값도 다양할 거고 이 시그마 표준 편차 값도 다양하니까 개형이 또 무시무시하게 많을 거거든요. 그럼 그걸 일일이 정적분하냐? 그 힘들죠. 그래서 표준화를 시킵니다. 자, 정규분포 중에서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얘를 표준 정규분포라 그래요. 그리고 그때 확률 변수를 어떻게 나타내냐? Z로 나타냅니다. 근데 얘는 여러분들이 이미 8장에서 봤어요. 어디서 봤냐면 정석책으로 보시면은 159쪽 예제 있는 요겁니다. 확률 변수 x를 평균을 뺀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눠주는 얘가 z예요. 그러면 얘는 이거잖아요. 그럼 평균은 얘는 그대로 대입하면 되니까 이건 얼마겠어? 0이지. 그래서 z의 평균이 0입니다. 표준 편차는 얘 제곱 이거에다가 이거였죠. 그러면 얘가 얼마였어? vx가 편차의 제곱이었죠. 얘는 그래서 1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z로 표준화를 시켜준 다음에 얘에 대한 정적분 값을 근사값을 표로 만든 게 표준 정규 분포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 정석 뒤로 쭉 넘어가 보시면 표가 하나 나옵니다. 309쪽. 읽는 방법은 상용로고표랑 똑같습니다. 자, 근데 학교 시험에서 얘를 어떻게 주냐? 이걸 통째로 주는 게 아니고 한 3개에서 4개 정도로 줘요. 이렇게. 그래서 소수점 값을 주고 그거 가지고 해결을 하시면 되는데 몇 개의 학교가 이걸 안 주고 그걸 통째로 A4용지로 복사해서 줍니다. 시험 때. 그래서 그거는 학교별로 따라서 다르다. 그래서 이 성질을 좀 아셔야 되는데 자, 이 Z에 대한 표준 정규 확률 밀도 함수를 그려보면은 0이에요. 대칭이죠. 그럼 요만큼의 확률은 얼마일까? 절반이니까 0.5입니다. 요만큼도 0.5예요. 그 다음 여기 A라고 할게. 확률. 그럼 요만큼 확률이잖아요. 얘는 정확히 대칭돼서 뭐랑 같냐? 요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규분포 문제 풀 때 이 그래프가 귀찮더라도 대충이라도 꼭 그려놓고 푸셔야 돼요. 그래야 직관적으로 좀 와닿고. 예를 들어서 볼게요. 하나만. 이건 예제로 보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할 겁니다. 보시면요. 확률 변수 Z는 X라고 하죠. 다른데 뭐를 정규분포 얘를 다른데 그때
m의 값을 찾으래요. 그리고 표준 정형분표를 어떻게 주냐면 하고선 0.6, 0.7, 0.8, 0.2287, 0.2580, 0.288881, 0.3159예요. 자, 그럼 평균이 여기 있어. 어떤 50이라는 애보다 작은 값이 이만큼이에요. 생각해봐. 50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가늠을 해봐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야 50보다 작대. 그럼 이만큼을 다 먹고 이걸 더 먹는 거거든. 그럼 0.5보다 크겠죠. 그러면 50의 위치가 여기가 아니야. 그다음 50의 위치는 여기 정도일 거야. 그럼 이 간극만 알면 되거든. 이 간극이 뭐냐면 50에서 평균에서 왼쪽에 있으니까 이걸 뺀 거를 표준편차로 나누면 그 값이 z예요. 그럼 표준편차가 얼마냐면 10이지. 자, 이 z 값을 여기서 찾으면 돼. 자, 0.2119야. 그럼 50이 여기면 요만큼이 0.2119거든. 그럼 물어볼게. 요만큼은 얼마에서 얘를 빼면 되니? 0.5에서 빼주면 되지. 빼줬더니 여기 있네. 그럼 요만큼의 z값이 얼마라는 얘기야? 0.8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역으로 2항에서 곱해주면 m이 58 이렇게 나와주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조금 익숙해지잖아. 여기에다가 표준 편차만큼 곱한 게 요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도 갈 필요 없이 원래 나중에 익숙해지면 여기가 50이야. 10 곱하기 해서 2항에서 구해주시면 돼요. 하나만 더 볼게요. 자, 확률 변수 x가요 정규분포를 따르는데요. 평균이 8이고 표준 편차가 3이네. 그다음 확률 변수 y가요 정규분포를 따르는데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니. 그때 이게 2분의 1이래요. 그럼 p 이거 구하래. 자, 얘부터 구하자. 그릴 수 있는 애부터 빨리빨리 그려봅시다. 평균이 8이야. 그럼 얘는 몰라. 그래도 그려놓읍시다. 여기다. 자, 그 다음 이 조건을 볼게요. 중요목표가 어떻게 주어지냐면 ZP0 ZZ 하나 둘 셋 넷 요겁니다. 자, 4부터 8까지야. 그럼 4가 여기 있을 거거든? 그럼 4만큼 떨어진 걸 표준표처럼 나누면 z는 얼마겠어? 3분의 4야. 자, 여기랑 그 다음에 y가 어떤 8보다 크거나 같대. 그러면 예를 들어보자. 8이 여기 있다고 칠게. 그럼 이쪽이니까 0.5보다 크거나 즉 2분의 1보다 커. 성립할 수가 없죠. 그럼 얘는 어디겠어? 여기가 8일 거거든. 근데 그때 얘랑
얘랑 합쳤을 때 2분의 1이래. 그렇다면 여기 z값도 얼마여야 돼? 3분의 4여야 돼. 여기까지 이해되겠니? 그지? 그렇다면 m에다가 8 빼기 m을 시그마로 나눈 게 뭐여야 된다? 3분의 4여야 돼요. 그러면 곱하면 8 마이너스 평균은 이게 되고 평균은 이게 돼. 자,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요거야. 자, 평균이 이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요만큼 가야 돼. 자, 그럼 얼마큼 가야 될까? 얘가 되려면 여기서 이거 빼보면 되겠지. 이거니까 두 번만큼 간 거가 즉 z값이 얼마다? 2다. 그래서 0.477이래. 그게 어디야? 요만큼이야. 그럼 우리가 찾을 여기는 0.5에서 0.4772를 빼준 이렇게 해서 답을 내주시면 돼요. 잠깐만. 작거나 같다구나. 아이씨, 잘못했네. 그럼 여기는 찾아야 될게. 그럼 0.4772에서 뭐만큼 더해주면 돼? 0.5만큼 더해주시면 되겠죠. 0.977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됩니다. 요게 수능 4점짜리예요. 이 정도까지 해줄 수 있으시면 정규용법에서 크게 애먹을 일은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정규용법에서 포인트는 뭐냐?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가지고 그 간극을 뭐로 나눈다? 얘로 나눈 z값을 가지고 그 확률을 표에 따라서 계산한다. 이 정도 해주시면 되고,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이 그래프를 그려서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거 연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여기까지가 100쪽이네. 나 진도 나간다. 187. 187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유제 푸시고 연습은 아까 말한 대로 9-7번까지 그리고 내일 그 뒤에 있는 이항분포랑 정규분포 관계 하고 9장을 마무리할 거고요. 다음 주는 없어요. 수업 2주 뒤에 수업 있습니다. 마지막 수업 그때 10장을 나갈 건데 10장 양이 좀 많이 적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10장 설명하고 일요일날 마지막 수업 때 1교시에 마무리하고 1교시 2교시 1교시? 2교시 절반 해서 정석이랑 프린트 마무리하고 통계 생시문제 요거 하고 특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스케줄은 이렇게라는 거. 그리고 만약에 프린트랑 정석이 밀려있다 정석부터 하세요. 프린트는 나중에 뭐 풀이가 필요하면 풀이를 따로 주든 해도 되니까 정석부터 먼저 마무리 하신 다음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남은 시간은 8장 마무리 하시고 9장 이 2개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